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리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최고점이었던 38,300달러, 400달러대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가격대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이제 37,000달러 위에서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비트코인의 급락을 이야기했던 이 바이낸스 사태를 무색하게 할 만큼 빠른 회복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 온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죠. 이 글래스노드의 공동 창업자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낙관적이며 무려 400% 이상의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글래스노드의 공동 창업자 얀 하펠과 얀 알레만의 경우는 금대 비트코인의 비율이 상승을 했고 현재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현재 18.8을 기록하고 있는 금대 비트코인 비율의 상승을 강조하면서 금과 비트코인의 비율이 100 이상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는 1BTC가 금 1온스보다 100배는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견해를 펼치게 됩니다. 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이들의 예측이 실현이 된다면 이 비트코인은 19만 이제 3,000달러까지 19만 9,300달러까지 치솟으며 약 432%의 상승을 기록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한편 글래스노드의 공동 창업자들은 비트코인 대 알트코인 사이클 지표가 85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 알트코인의 시즌이 곧 다가오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트코인 알트코인 사이클 지표는 트레이더가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을 선호하는지 여부를 측정합니다. 이제 값이 50을 넘으면 비트코인이 알트코인보다 실적이 저조하며 시장이 알트코인 시즌에 접어들 수 있음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지난 2021년 당시 이제 작두를 탔다고까지 불리우던 유명 애널리스트이죠. 이 플랜비가 전체 비트코인의 87%가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차트를 공개했습니다. 이제 굳이 눈으로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그간 상승해온 비트코인의 가격을 감안한다면 장기 투자자들이 많은 비트코인의 특성상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제 차트를 볼 때 한 가지 주의 깊게 볼 지점이 있습니다. 이 연두색이나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전환되었을 때 이때는 여지없이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이 반대로 빨간색이나 주황색에서 노란색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간 많은 지표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상승 사이클에 초입해 와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확인시켜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인프로핏 차트는 실제 상승장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지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노란색에서 얼마나 빠르게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전환이 되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차트의 세로축에 해당하는 가격을 보면 매 사이클마다 비트코인은 놀랍게도 10배의 상승을 해왔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1달러가 10달러가 되는 것과 1만 달러가 10만 달러가 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상승 추세가 점점 완만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격 부침 현상을 감안하더라도 2024년 우리는 매우 중요한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 등장에 대해 일부 우려의 시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력이 유입되면 그때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엉망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하지만 현물 ETF에는 그런 우려보다는 확실히 장점이 더 많습니다. 이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될 것이고 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 투자에 대해서 멀게만 느껴졌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손쉽게 ETF를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블랙록이 진입을 한다면 더더욱 그렇죠. 통상 ETF를 선택할 때는 같은 ETF라 해도 거래량이 더 많은 ETF를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블랙록이 사실상 시장을 평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아크인베스트나 그레이스케일 같은 곳들도 선전할 수 있겠지만 블랙록의 시장 진입은 매우 큰 상징성을 갖게 되는데요. 이 X에서 투자자들 반응은 환호 일색입니다. 2021년 상승을 마지막으로 하락하기
하락하기 시작해서 2022년 줄곧 하락한 비트코인이 2023년 계단식 상승을 반복했고 이제 2024년 반감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비트코인이 3만 불에서 4만 불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반감기 전후 그리고 반감기가 지나고 약 10개월 전으로 비트코인이 얼마의 신고점을 기록하는가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1년이 넘는 시간을 비트코인 상승기로 보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제는 뉴스에 비트코인 소식이 더 자주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 뉴스에서 매월 비트코인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다루게 될 것이고 점점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놀랍게도 그런 비트코인을 이미 기존 투자자들은 들고 있는 상태라는 건데요. 지금부터 비트코인을 팔아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팔아야 할 시기가 아니죠. 0.01개라도 더 들고 있기 위해 에너지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 투자금이 부족해서 아무리 올라도 한계가 있는 분들은 시드를 늘려서 비트코인을 사는데 더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서 이 지표, 이 데이터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스파이럴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 비트코인 가격이 4년마다 점프하면서 가격이 0이 하나씩 더 붙게 되었다라는 이 데이터는 상상이 아니라 팩트였습니다. 이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에 대한 의심이 여전한 사람들조차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개의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 과거에는 10달러 그리고 이제 100달러, 1000달러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놀랍게도 37,000달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은 다음 사이클에서 최소 10만 불 이상의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다음 사이클에서는 10에서 50만 불이라는 가격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꿈 같은 소리다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제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이 사실을 인정하는 분위기죠. 이 비트코인이 그간 보여준 가격이 그걸 증명합니다. 물론 그래도 앞으로 또 그러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 반문하겠지만 이 비트코인이 보여준 모습은 기관과 국가를 움직였습니다. 전 세계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은 그리 좋은 뜻은 아닐 겁니다. 중앙화된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었다면 굳이 탈중앙화를 필요로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정부를 신뢰했던 국민들은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경제적으로 잘 나가던 나라든 어려웠던 나라든 다 힘든 상황입니다. 일부 국가들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신음하고 있고 아예 자국 화폐를 달러로 대체하는 곳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런 상황에서 대체 통화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 비트코인을 알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며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너무 적습니다. 이 엘살바도르가 유일하게 비트코인을 자국 화폐로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있죠. 이 송금과 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오히려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채굴이 사실상 의미 없어지는 시기가 찾아오면 비트코인 채산성이 나지 않게 되고 결국 비트코인 생태계가 무너질 거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BRC-20이라는 것이 2023년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블록 생성이 엄청나게 이제 오래 걸리는 부작용이 있었지만 덕분에 채굴자들의 검증 수수료가 높아지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채산성이 하락해도 네트워크 수수료를 통해서 생태계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비트코인 사용은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 여전히 가능할 텐데요. 이 비트코인을 대체하겠다라는 많은 알트코인들이 여전히 쏟아지고 있지만 결국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레이어 2 솔루션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이고 이 비트코인 중심으로 이제 블록체인 질서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이런 변화는 매년 체감될 수 있게 되고 있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2023년 11월 22일 이제 대한민국의 4대 거래소 중 한 곳이죠. 코빗의 리서치에서 나온 이 XRP 보고서가 매우 잘 작성이 되어 있어서 이 핵심 내용들을 좀 추려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를 다 읽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꼭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만 보고 싶으시면 이 콘텐츠 참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리플은 XRP를 통해 글로벌 은행 간 송금에 이용되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확산시키는
있는 것이 핵심 사업 모델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수익 모델 역시 XRP 레저 기반의 솔루션인 ODL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이 처음부터 블록체인에 기반한 이 기업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의 리플은 이 리플페이라는 이름으로 2004년 라이언 퍼거를 통해 설립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은행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P2P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블록체인 기술이 아닌 상호 신용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후 2012년 제드 맥켈럽과 데이비드 슈얼츠, 아서 브리토가 XRP 레저와 XRP를 개발하기에 이르렀죠. 이후에 이 라이언 퍼거가 이 리플을 매각하면서 오픈 코인으로 사명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XRP를 비트코인 포럼인 비트코인 토크에서 이제 프로모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XRP 레저를 만들고 댓글로 주소를 남기면 1000개의 XRP를 주는 식이었습니다. 이후 유저들이 모이면서 사명은 다시 한번 이제 리플 랩스로 변경되게 되었죠. 하지만 사업의 방향성에 반기를 든 이 제드 맥켈럽이 리플 랩스를 떠나면서 스텔라 루멘 재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스텔라 루멘 코인을 비영리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후에 2015년부터 리플은 SBI 홀딩스, SC 등의 은행들로부터 시리즈 A, B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사명을 지금의 리플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리플은 리플 솔루션의 접근성 개선과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간의 엑스커런트, 엑스래피드, ODL, XVR을 금융기관의 네트워크인 리플넷으로 통합을 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송금 분야에서 10년 이상 집중한 리플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CBDC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인데요. 이제 2015년 미국 재무부는 리플이 비인가 증권 판매 자금 세탁 방지 절차 미준수 등의 혐의로 리플에 7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리플은 벌금 납부와 이제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사건은 일단 일단락되었는데, 하지만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했고, 이제 이 문제는 여전히 이제 작은 승리를 했지만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리플은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탈중앙화가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한 명의 검증인이 권한과 보상을 가져가는 것과 달리 리플은 여러 검증인이 이 트랜잭션 세트에 합의하는 연합 비잔틴 합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에서 이 검증인 리스트를 선발하기 때문에 탈중앙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이 리플에서는 검증인 리스트 이외에도 검증인이 존재하며 이 검증인 리스트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XRP 랩저에는 이제 검증인에 대한 어떠한 보상과 처벌도 없다는 점도 비판 대상입니다. 하지만 리플의 CTO 이 데이비드 슈워츠는 오히려 보상 체계가 코인의 가격을 지나치게 높이고 높은 수수료를 발생시킨다라고 반박합니다. 이 말대로라면 XRP의 가격은 오르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인데, 지금 XRP 가격이 이 모양인 이유가 약간은 이해되는 지점입니다. 이제 현재 XRP 레저에는 제3자에 의해 발행되는 이슈드 커런시가 존재합니다. 이제 실제로 솔로 등과 같은 네이티브 토큰이 이제 14개가 존재하는데, 또 XRP 레저에는 트러스트 라인이라는 기능이 존재해서 이 자금 세탁 방지와 KYC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토큰 발행도 가능합니다. 2022년에는 XLS 20-를 통해서 이 NFT 발행도 가능해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생태계 확장이 여러분들도 처음 들어보셨겠지만은 이게 많이 눈에 띄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2023년 11월 리플스웰에서 리플의 IPO 소식이 전해질 거라는 기대가 좀 컸었는데 그런 일은 다소 아쉽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가격도 꽤 올랐지만 다시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리플은 지금까지 나름 성공적인 리플렛 서비스 활성화를 이뤄냈고 이 스위프트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대항마처럼 이미지를 가져갈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 소송 리스크와 IPO가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이 이더리움이나 그 외 이더리움 레이어 2를 선택한다라는 점에서 XRP 레저는 뼈아픈 통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XRP 레저 가격은 결국 보상 없는 검증 시스템이 가져온 결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지금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네트워크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펌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그 가격의 한도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 2017년 불장의 주인공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2021년의 불장의 주인공은 이더리움이었죠. 이제 다가오는 2024년, 2025년 불장의 주인공은 단연코 XRP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최근 들어서 리플 XRP 관련해서 많은 퍼드들, 루머들도 나오고 있고 리플 사방면으로 실제적인 사업 확장성에 관한 소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XRP의 유틸리티적인 측면이 한층 강화되고 그 지지선이 아주 단단해지고 있죠. 즉 내재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 것인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전날 대비 이제 몇 포인트인가요? 한 6포인트 올랐네요. 73포인트 기록하면서 여전히 그리드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이제 얼마 전 하나의 중요한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바로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라는 소식인데 이 극단적인 극우에 해당하는 하비에르 밀레이의 행보는 이 선거 캠페인 당시부터 좀 대단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스탠스를 보이면서 자국 화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했는데요.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자국 화폐의 가치가 지나치게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를 정도의 가치 하락이 발생하니까 더 이상 국민들도 페소화에 대한 신뢰를 버렸고 어떻게든 달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게 됐습니다. 하비에르 밀레이는 자국 화폐를 폐지하고 달러를 자국 화폐로 도입하겠다라고 주장한 실험입니다. 실험이 아니죠. 네,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르헨티나가 과연 달러를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좀 어떠신가요? 지금 그렇잖아도 달러 품귀 현상이 아르헨티나에서 매우 심화되었다고 합니다. 이 달러를 구하려면 페소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달러를 국정화폐로 도입한다고 해도 당장 그만한 달러 자체를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경제 생활에서 달러를 사용하기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르헨티나 정부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역시나 이 디지털 커런시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엘살바도르처럼 국가가 나서서 암호화폐 지갑을 개설하고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경우 달러를 공수해서 시중에 유통하거나 달러를 보관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때 이용하게 될 암호화폐는 역시나 이제 비트코인이 될 겁니다. 나중에 다양한 알트코인으로 확장이 될 수도 있는데 이미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화폐 가치 하락에 엄청나게 데인 사람들입니다. 암호화폐 가격 역시 크게 빠질 수 있다고 한다면 비트코인 이외에 다른 코인을 굳이 사용할 일이 없을 겁니다. 이 비트코인은 더욱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QR코드로 빠르고 쉽게 송금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수수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를 많은 국민들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이용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특히나 엘살바도르라는 훌륭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 없이 이용을 하려면 일단 쉽고 좋은 성공 사례가 필요한 법이죠. 이제 이미 경제가 과거부터 망가져 있던 국가도 있지만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경제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이러한 고금리를 당분간 계속해서 유지할 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4년 연말쯤부터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래봐야 인하폭은 많지 않을 겁니다. 과거처럼 초저금리를 유지하기에는 미국도 물가가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니 미국의 고금리로 인해 그 외 국가들은 계속해서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이는 전 세계 국민들이 달러를 계속해서 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가속화시킬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비트코인의 맥시멀리스트들은 역시 비트코인이 결국 전 세계 통화를 통일할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전 세계 기축이 되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만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사 놓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부는 잘 보전이 될 뿐만 아니라 증식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가만히 앉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를 잃게 되는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2020년까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보면서 벼락거지가 무엇인지를 몸소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훨씬 더 진지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